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키스티의 황윤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현재 무기체계 CBM 플러스 특화 연구센터의 그냥 개략적인 내용과 지금까지 데이터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발표장 띄워주시겠습니까? 항상 시작하면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키지요.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한 250분 정도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강당에 아마 저희 개원기념일이나 또는 특별한 행사 외에 외부 인원분들이 가장 많이 모이신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으신 내용이 되겠죠. 제 장표가 안 나오고 있는데 무기체계 CBM 플러스 특화연구센터는 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작년 23월, 그러니까 2023년 2월 23일부터 12월 23일부터 2028년 12월 22일까지 진행되는 특화연구센터입니다. 총 8개의 방산업체와 모아소프트 그리고 키스티가 총 10개의 기관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시겠지만 글로벌적인 환경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제 영어 실력도 4년 동안 줄어든 것 같고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데이터 중심의 연구 전환 패러다임으로 크게 변화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정형 데이터 위주의 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세계 전국 곳곳에서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와 품질 검증 방안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 기반의 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시장 변화도 급격히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의 디지털 환경 사용률의 변화가 많이 진화를 했죠. 요즘 아이들을 보면 문자 텍스트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쓸 때도 스피커에 이야기를 하면 그냥 스피치 투 텍스트 바로 문자로 전환이 돼서 엄마에게 문자가 가거나 인스타그램에 글을 쓰지요. 근데 저희는 아직도 두 양쪽 손가락을 이용해서 글자를 쓰듯이 아이들의 디지털 변화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고 심지어 요즘 아이들은 스크린만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모니터를 봐도 이렇게 터치 스크린 되는 줄 알고 심지어 유아들도 이렇게 터치 스크린 활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춘 여러 가지 우리의 디지털 제품의 점유율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산업 시장 규모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최근의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년 여러 가지 비목에 따라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시장 규모가 또는 데이터에 산업 종사하는 인력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통계,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데이터에 대한 도메인의 지식은 잘 없어도 됐었는데 이제는 도메인에 대한 지식까지도 요구하고 있고 또 거꾸로 도메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데이터 분석 능력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산업 중심 인력들이 특히 판교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 연구원도 참 힘든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이만큼 데이터에 대한 인력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정책 및 법제도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게 K데이터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장표로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OECD 국가 중에 항상 1등을 합니다. 개방률 1위, 그 다음에 정부 정책 1위 막 이렇게 하지만 품질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품질에 대한 것은 지표로 따졌을 때 그렇게 높은 점수를 항상 받지 못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정부 때부터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지난 정권부터 막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번 정권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유통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를 플랫폼에 담아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데이터 플랫폼이 엄청 많습니다. 과기부 것도 있고요, 행안부 것도 있고, 국토부 것도 있고, 등등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생기고요. 심지어 이제 도메인별로도 생깁니다. 스마트팜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시티 데이터 플랫폼 이런 식으로 도메인별로도 생기고 있죠. 지금 우리도 무기체계 CBM 플러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하면 잘 융화되고 융합될 수 있을까라는 방안으로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해왔었고, 이번 저희 특화연구센터에서도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들 잘 아시겠지만 CBM 플러스는 DODI 4251점 졸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생산부터 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 그 데이터로 인한 부품의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의 개선 등을 어떤 것이 관통하고 있냐면 데이터가 가운데를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생산부터 활용되는 측면까지 하나의 일관된 데이터로 처음부터 완료되지 않으면 데이터의 분석 과정에서 나온 결과값에 대한 오류,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가지고 다시 데이터에 설계 반영을 했을 때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도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CBM 플러스를 위해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잘 생산되고 정제되고 정제된다는 말을 요즘 블렌딩 한다는 이야기라도 많이 쓰이는데요. 하고 그 다음에 AI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라벨링 데이터를 만들 때도 다음과 같이 정제화된 표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전력발전산업 업무 협력에 따르면 CBM 플러스란 무기체계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센서 또는 계측 장비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상태 진단을 통해서 상태 평가를 하고 결함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측해서 최적의 정비 시점을 찾는, 즉 잔존수면 예측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CBM 플러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BM 플러스에서 왜 데이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다음 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CBM 플러스를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학문적 연구가 있었습니다. RCM도 있었고 CBM도 있었고 이젠 CBM 플러스까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CM에서는 지금까지 아시는 것처럼 정비를 하기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실 거고 그 정비 계획된 수립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책 수립들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런 RCM 기반 위에서 우리가 상태 기반 정비를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무기체계가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보자라는 개념으로 CBM 플러스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를 진단을 하다 보니까 현 상태를 캐치해낼 수 있는 센서 데이터, IoT 중심의 데이터가 CBM 플러스의 핵심 데이터가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CBM 플러스를 한번 해보자라는 지금 데이터가 잘 모아졌으면 센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고장 이력된 데이터들이 있는가, 이 장비가 운영될 때 발생했던 데이터들이 있는가를 결합을 해서 지금 상태를 진단하고 지금 상태에 필요한 정비 시점을 예측하는 CBM 플러스까지 방향성이 진보화되었습니다. 다음. 이건 좀 다르게 펼쳐본 그림인데요. 아까 그것은 이제 미국 국방성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다른 데서 한번 캡처를 해본 그림인데 원래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한국말로 좀 바꿔봤습니다. 즉 괄호로 쳤을 때 RCM과 CBM과 CBM 플러스 간에 공통 집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RCM에서 복구 계획, 교체 계획, 고장 탐지 작업, 그다음 공학적 재설계 등등의 작업들을 하고 CBM 플러스에서는 우리가 어떤 개체에 대한 식별을 할 것인지, 데이터에 대한 상호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각각 부품에 대한 고유 번호를 인지하고 그 부품에 대한 상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부품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일련적인 행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RCM과 CBM 플러스의 공통 분모로 CBM이 정의가
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CBM 플러스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정비를 해왔는지 다 아시죠? 고장 정비, 예방 정비, 상태 기반 정비, 보통 예측 정비, 예지 정비라고 군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측 정비를 할 때 위에 고장 정비나 예방 정비에서는 기술이나 분류를 분석을 합니다. 즉 무엇이 일어났는가, 즉 고장이 발생했는가, 아니면은 어떤 지금 상태가 잠깐 램프가 꺼졌는가,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가에 초점을 두고 그거를 정비를 했다라고 하면, 상태 기반 정비에서는 지금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전조 분석과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 분석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예지정비, 예측정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전조 증상과 향후에 어떤 일어날지를 알았으니까 앞으로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된다라는 결정까지 짓는 것이 예측정비, 즉 예지정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저희 무기체계 CBM 플러스 특화연구센터가 개소가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과제에서의 크게 목표는 3가지입니다. 군수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자동 반자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집해서 CBM 플러스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요. 각 무기체계별로.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검증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민에서 쓸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표입니다. 민의 대상은 지금까지는 군 관계자들만을 대상으로 우선은 한정을 지었고요. 왜냐면 그 밖에 외에 뭐 대학이라든지 일반에까지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연구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나가야, 군과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목표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고, 다음. 이런 3가지 목표를 가지게 된 이유는 좌측에 있는 에즈리지 때문입니다. 지금 군에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고 정비를 하고 싶고 계획을 잡고 싶으신데, 그런 거를 하다 보니 CBM 플러스가 필요하겠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지금까지 군의 역량으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군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는 굉장히 효용성 있는 데이터가 많은데 분석의 능력과 결합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는 굉장히 오래된 고착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여기에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환류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방산업체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지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너무도 다행스럽게 많은 데이터들을 협조를 해서 이미 방산업체들이 일부 좀 수집을 해서 이제 연구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고 데이터를 위해서 왜 키스티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와 모델링과 인공지능입니다. 모델링은 크게 데이터 모델링과 알고리즘 모델링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정말 알고리즘에 적합한 형태로 모델링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공지능에서는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라벨링이라는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를 만들 때는 정형 데이터에서는 표준화 또는 정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데이터 모델링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챗GPT도 정확한 답을 낼 수 없듯이, 즉 인풋이 정확하지 않으면 거짓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건 너무나 기계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챗GPT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넣어놓은 데이터가 정말 맞는 데이터이냐라고 검증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모델링, 인공지능이 우리 CBM 플러스의 굉장히 핵심적인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즉 국방의 데이터가 모여야 되고 방산업체들이 가지고 계시는 설계 데이터, 품질 검증 데이터가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된 데이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모델링이 이루어지고 그 모델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그 알고리즘은 딥러닝을 할 수도 있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등 무기체계나 데이터 종류나 특성이나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게 한 번에 나오면 참 좋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딱 넣고 알고리즘 만들어서 결과를 딱 돌렸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딱 나오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무한대로 반복해야 될 수도 있고, 즉 데이터 마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사지를 다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알고리즘 마사지를 다시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CNN 쓰다가 LNN으로 즉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다른 거를 적용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통계적 기법을 쓸 거냐, 머신러닝 기법을 쓸 거냐,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 무기체계 CBM 특화연구센터에서는 적절한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인풋, 아웃풋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선은 제가 생각한 데이터의 영역은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이쪽으로 나가서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제 목소리가 원래 수업 시간에 떠들어도 혼자 걸리는 목소리여가지고 끝에까지 들리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웃으세요? 되게 심각하시네. 원천 데이터가 있죠. 각 부대별로 모일 수도 있고 카이다나 아니면 각 군에서 보유하고 계신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저희 데이터베이스 통합된 형태로 들어올 거예요. 차륜형 장갑차 또는 KF-21 뭐 등등에서 여러 무기체계에서 들어오겠죠. 이 무기체계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분석용 DB를 만들 때 온도, 습도, 진동이 들어왔는데 차륜형 장갑차의 분석을 하려면 원인이 뭐냐, 수명이 어떻게 되냐, 트러블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 등을 별도의 데이터로 분석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분석 서버, 아까 머신러닝이든 AI 등을 통해서 분석 결과, 고장 시점은 언제냐, 잔존 수명은 언제냐 이런 데이터들이 다 따로따로 다 데이터 센터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이러한 형태로 구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에 통합 DB 안의 내용, 분석 DB의 내용은 무기체계의 각 연구실과 데이터들의 종류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크게 형태의 DB로는 통합 DB, 분석 DB, 분석 결과 DB 3개의 종류의 DB는 만들어져서 원하는 때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 DB로 만들어 놓고 다시 분석 DB를 검증하고 또는 블렌딩한 데이터, 분석 DB, 통합 DB를 검증하고 하는 역할들을 계속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여기까지 제가 맛보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과제 지금 이제 6개월 됐는데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이 과제가 완료가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무기체계에 CBM 플러스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영어로 이 세미나가 우리에게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무기체계 CBM 플러스 특화연구센터가 우리나라 국방산업의 CBM 플러스가 발전되는데 초석이 되고 단비가 되는 그런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준비된 발표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